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3일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국채금리 안정, 반발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1.15% 상승 마감, 나스닥은 2.05% 상승 마감, S&P 500은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전날 하락했던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반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린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있다고 밝혔죠. 또 완화적 발언을 기대해온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파월의 기조는 기존과 같은 것이지만 그동안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반영해온 시장에 너무 앞서갔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었습니다. 이날은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날 파월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이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경제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인지 정말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지켜보고 경제가 둔화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보스틱 총재는 이전에도 금리가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라며 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었죠. 또 전날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또 이날 주말을 앞두고 간망세에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또 중국 공산은행이 미국 사업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부 미국 국채 거래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해당 거래를 우회해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30년 국채 반응에 영향을 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다만 이 해당 소식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국채 금리는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에 전날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날은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악화를 하고 소비자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다시 뛰어올랐는데요. 이날 또 미시간 대학교 발표한 11월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비치가 60.4, 전월치는 63.8로 5.3% 하락했고요. 이번에 이제 전문가 예상치는 63.7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장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크게 올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 전달에 4.2%에 올랐고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뒤에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4.4%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연준이 예상한 내년 말 수준인 2.5%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2%로 전달에 3.0%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연준의 고금리 환경도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또 뉴욕 지시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말을 했고요. 다만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이 이제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주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은 2.32%, 엔비디아는 2.9%, 마이크로소프트 2.49%, 메타, 구글, 알파벳은 1.8%, 테슬라는 테슬라도 이제 2.2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4%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95, AMD도 4.49%, 또 인텔도 2.80, 퀄컴도 3.42, TSMC도 6.35, ARM도 1.34%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전기차는 테슬라는 2.2% 상승 214.56달러에 마감, 루시드는 1.20, 리비아는 0.46%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니콜라는 1.3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금융 긴축 장기화 우려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일제 하락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WTI는 77.17달러 1.89%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 금리 인상 상승에 둔화 조짐 등의 상승 둔화 조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30.7달러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409.66포인트 0.72%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긴축 우려에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52억 순매수, 기관이 11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특징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가 내년에 AI용 인공지능 HBM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설비 증설을 10조 원 규모 설비 투자 소식 등의 HBM 테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9.31포인트 1.6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큐르셀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으로서 카트 치료제 개발업체인데요. 카트 치료제는 꿈의 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그 치료제죠. 그러면서 큐르셀이 이제 전날 목요일날 신규 상장했는데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가시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국내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유행 우려 등 의료기기 테마 관련 종목으로서 메가시는 호흡기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그러면서 메가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한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우려 속에 이드스 약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드스 약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드스 보플록 사신정 500mg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관련된 유해균종 포함 약을 생산 판매한다면서 제약주들이 이제 주로 상승했는데 이더스 약이 이 약을 이제 플라스마 폐렴 유해균종 포함 생산한다는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는 아니고요. 급등이 나왔고 또 이제 제약주 관련주로서 그린 생명과학이라든지 텔콘 RF 제약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젠키루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대장암 동반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젠키루스가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콕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99.99억 원의 규모 유상증자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메디콕스가 급등이 나왔고요. 한국파마가 급등이 나왔는데 빈대가 요즘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려 속에 이제 빈대가 물렸을 때